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가난으로 얼룩진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도는 대학살, 식량위기, 포리와 억압 등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국 인도는 분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도와 영국은 과거를 잊고 쌍부성장과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성장을 우선으로 한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고 미래를 내다봅시다. 해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겨낼 용기가 없다면 절대로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나라이므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립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쌍생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무역과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대중문화를 통한 문화적 교류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국가 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 지향적인 산업 체계이고 일본은 완제품을 위한 부품 제공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일본은 한국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일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공동개미의 비전을 세우고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같이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두 나라는 상호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망가 문화가 있듯이 한국은 한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양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봅시다. 이제는 아시아 소프트 파워가 세계 문화를 지배할 때입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꿈을 꾸고 믿을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 꿈처럼 보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떠오르는 태양이 찬란한 아침을 퍼뜨리는 미지의 세계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줍시다. 서민 연사의 연재는 한국어 문화 현상을 만들시다입니다. 여의도에 사는 직장 여성의 사연입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 아들 형제에게 뭘 시켜 먹을까 물어보니 형 점액추 좀. 오저치고? 우와 굴삭. 여러분 저는 아들을 유학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점액추, 오저치고
도대체 뭘 먹자는 걸까요?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형 저녁 메뉴 추천 좀 해봐. 오늘 저녁 치킨고? 우와 군침이 싹 돈다. 순간 저는 심각한 언어 장벽을 느꼈습니다. 가뜩이나 사춘기라 대화도 없고 툴툴대기만 하는데 이런 외계어 같은 말을 쓰니 대화가 단절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따라 참 외로운 밤이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잘못된 언어를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과 신세대 젊은이들이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현실이 우리 한국어의 현 주소입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우리 한글이 현존하는 지구촌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칭송하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줄임말과 신조어, 은어, 비속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는 우리 정부의 한국어 세계화 정책과 한류 문화, 그리고 세계경제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세계적 기업의 영향으로 빠르게 지구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지구촌 순회 공연과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생충 미나리 영화에서 우리 배우들의 감동적인 대화와 몸짓은 세계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로 도약하는 한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우리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이 연사는 아름다운 우리말 누리글 바로 쓰기의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국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외국인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랑, 안녕, 아름답다, 별, 예쁘다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은 기초부터 문법에 맞는 정확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외국 대학생들은 우리 신세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준말, 은어, 신조어 등을 접하면서 큰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반성합시다. 한류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표준어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여러분, 한류 문화에 푹 빠진 외국인들에게 왜 방탄소년단과 K-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K-팝은 뜻은 몰라도 듣고 있으면 저절로 신이 나고 방탄소년단의 빠른 템포의 춤은 독창적이고 희망을 주며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코리아를 이해하고 코리안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존댓말과 존칭어가 있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래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준말, 은어, 신조어까지 접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기만을 생각한 채 개딸, 윤핵관, 어대명, 제초한 등 신조어를 사용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연예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말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정부가 나서서 한국어 바로쓰기 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말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신세대 젊은이들도 올바른 한국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끝으로 외국인들이 K-팝을 부르며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낱말로 재미난 한글 노래를 만듭시다. 힘겨운 한글 노래를 부르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시다. 그렇게 될 때 한류의 열풍처럼 지구촌 방방곡곡에 올바른 한국어 문화 현상이 생겨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특별시 현사범 여음사의 웅변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K노라. 1945년 얼른 알았지. 아버지 서울 가시면 제발 다른 거 사주세요. 어머 전하, 아버지 다녀오시라고 인사해야지. 경의선 열차의 기관사인 저희 아버지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세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날 오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선발선의 군인들이 철조망을 치고 있다고요? 그 후 저희 아버지는 70여간이 넘도록 가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한반도 남북분단을 묘사한 이 동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에게 인성교육을 위해 화로가에서 재밌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즉 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미난 민담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가들이 창작 동화를 쓰고 누구나 볼 수 있는 K동화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구촌에 보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그 이면에는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있으며 진한 감성으로 일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겨울연가, 동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심어둔 대장금,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의 대본이 있었기에 K-드라마 영화가 지구촌 인류를 근본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률과 율동을 개발할 수 있었기에 BTS가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와 청래 동화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K-동화의 문화 현상이 생겨날 것임을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K-팝과 드라마, 영화, 그리고 축구, 골프 등등 스포츠를 통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곳을 가더라도 BTS에 푹 빠져 마냥 즐기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류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크게 감동하여 마음이 끌린다고 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래 동화는 약자를 배려하고 선과 악이 싸우면 언제나 선이 이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동방예의 지국의 인성을 담은 가장 가치가 높은 동화를 개발하여 홍보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고 개인 이기심과 월간에서 나오는 학교 폭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감동적인 우리 동아리 맛을 보게 되어 한국어 배우기 열풍과 함께 신한류 문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럼 K동화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동화 작가들의 문학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작가는 우리 민족 특유의 중호와 공동체 정신, 인성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전래동화 창작 동화를 조명을 담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런 작품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전 세계에 홍보하면 K동화 현상은 시대의 한류의 문화와 함께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것임을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함께 동참합시다. 고맙습니다. 한국인 역사학자가 1994년 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항을 출항해서 인도양과 지중해를 거쳐 국해와 흑해까지 90일 동안 14개의 나라를 탐방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20년이 지난 2013년 실크로드 탐험대를 이끌고 경주에서 티르키예의 이스탄불까지 60일 동안 자동차로 횡단을 할 때는 천산에서 양떼를 모는 젊은이들이 달려와 주몽주몽을 외쳤고 사막에 있는 베두인 어두운 켈란에는 대장금 포스터가 빛바랜 채로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불과 20년 만에 우리 한국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나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23년 사마르칸트 거리에 나가면 웃으면서 한국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겨주고 한국어로 K-팝을 부르며 춤을 추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일어 고원, 텐산 산맥, 알타이 대초원, 오지를 탐방할 때도 BTS 노래가 들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은 신이 나서 손흥민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어의 꽃은 한류의 열풍을 타고 중앙아시아에 활짝 피었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고 성공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영어의 OK처럼 세계 사람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영어를 배웠듯이 지구촌에서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학교나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는 매년 대규모 K-POP 경연대회가 열리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류 문화는 폭풍처럼 번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위상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한글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미래지향적인 이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정체성을 지키며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문화와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과 한국어의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담아 지구촌을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 세계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익혀서 자신들과 모국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글과 한국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구촌에 보급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선 기존의 한국어에 우아하고 수준 높은 내용과 질을 더해 품격을 높이고 대중언어뿐만 아니라 최신 과학용어, 전문 용어들도 한국어로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또 어떤 민족이든 발음하기 편하고 배우기 쉽도록 교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는 한글의 현대화, 한국어의 세계화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기관을 전 세계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는 한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현지 학자들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한글과 한국어를 콘텐츠로 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상호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기회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글과 한국어는 한민족의 꿈과 세계인의 희망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어로 소통하며 21세기 지구촌에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합시다.